두 번째 조건, 설득력 있는 뚝심. 앞서 얘기했던 첫 번째 조건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공부를 잘하시면 돼요 라고 대답하는 것과 거의 같은 논리죠. 그냥 들으면 그걸 몰라서 물어봤나 하는 대사가 절로 나올 겁니다. 앞서 예시로 들었던 강철의 연금술사, 저렇게 단점이 없이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명작이라고 평가받는 거고요. 물론 몇몇 혹자들은 강연이 너무 길다 혹은 다른 소년 만화들처럼 강렬한 임팩트를 주지 못했다 라는 얘기들을 하시던데, 도대체 너처럼 눈치 빠른 꼬맹인 질색이야. 정답이다! 연금술사! 이 이상의 임팩트를 어떻게 주라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어디까지나 이 부분들은 취향의 문제이지 직접적인 단점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여하튼 이렇게 완벽한 애니메이션은 손에 꼽힐 수밖에 없죠. 그만큼 첫 번째 조건은 근본적이나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해서 사실상 현실적인 성공 조건은 두 번째와 세 번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두 번째 조건이 설득력 있는 뚝심이란, 전개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다소 욕을 먹더라도 자신의 소신을 갖고 결말을 내 독자들을 납득시켜주면 됩니다. 무조건 팬들이 원하는 결과물만 낸다고 해서 좋은 작품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무조건 팬들이 원하는 대로 작품을 만들잖아요? 그럼 가장 완벽한 커플링은 데쿠엑스 바쿠고 커플. 때로는 작품성을 위해서 자신의 소신을 밀고 갈 필요성은 있습니다. 단 그 소신이 찝찝할지언정 납득은 가야 하지만 말이죠. 저는 여기에 해당되는 작품을 세 작품 얘기를 드릴 건데요. 바로 저번에 소개하지 못했던 진격의 거인, 그리고 하렘물의 표본으로 뽑히게 된 작품 니세코이, 마지막으로 최애아이의 그림 작가인 유코야리 맹고의 희대의 문제작 쓰레기의 본망입니다. 할 얘기가 정말 많으니까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작품인 진격의 거인, 얘기하기 전에 제가 영상에서 진격의 거인은 기승전결이 완벽한 잘 만든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맞습니다. 진격의 거인은 분명 기승전결이 완벽한 첫 번째 조건에 해당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단 강철의 연금술사 브라더우드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연의 경우 전개하는 과정에서 납득이 안 가는 장면들이 일절 없는 것에 반해 진격의 거인의 경우는 1부에서 2부로 넘어가는 말의 에피소드에서 약간의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만했던 게 거인이라는 거대한 적에 맞서 싸워나가는 에렌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라는 전형적인 소년 만화스러운 전기였던 1부에 비해 2부에서는 갑자기 그 에렌이 민간인도 아무렇지 않게 죽이는, 정말 뜬금없이 흑화되어서 등장했기 때문이죠. 진짜 처음 등장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막 사람들도 먹고 밟아대고 호두까기 하고 동료가 죽었는데 웃어대고 미친 줄 알았다니까? 거기에 더 나아가 아예 주인공이 모든 일의 원흉이며 동시에 최종 보스라는 소년 만화에서는 다소 충격적인 전개를 보여주기까지 하죠. 전형적인 소년 만화였던 일부랑은 정말 완전히 거리가 멀었으며 그게 대단히 갑자기 벌어졌으니 팬들이 당황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땅올림 했을 때 마지막까지 에이 설마 했어요. 명색의 소년 만화 주인공인데 학살을 하겠어? 사실 이런 비슷한 전개의 작품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전개들은 팬들 사이에서 극강의 호불호를 갈리게 만듭니다. 그 대표적이 바로 길티 크라운이죠. こんな俺でいいのか。 1시간 뒤. 僕にできるやり方でやるしかない。 2시간 뒤. 僕は生徒会長になんて向いてないんだ。 3시간 뒤. 웬만하면 좀 시작할래? 이제 카드도 없다고. クズは区別しなくちゃならない。僕は王になる。 마찬가지로 엔딩에 있어서 문제 그 발언을 제외하고서라도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었습니다. 난 엔딩 자체는 잘 마무리했다 생각합니다. 두 가지 면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근본적으로 진격의 거인이 소년 만화이냐 아니냐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이슈를 끌었던 1, 2화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그 전설의 1, 2화, 그 화에 담아졌던 것은 꿈과 희망, 모험 이런 것이 아닌 압도적인 존재인 초거대 거인으로부터 느껴지는
공포, 그 거인들에게 일방적으로 학살당할 수밖에 없는 무력감, 나아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것에 대한 주인공의 복수심, 하나같이 소년 만화와는 거리가 먼 요소들이죠. 굳이 저 속에서 소년 만화스러운 요소를 찾아보자면 주인공 에렌이 갈망하는 자유라는 요소, 이는 소년 만화의 대표작 원피스랑도 일맥상통하는 요소인데요. 그마저도 후에 밝혀지지만 주인공 에렌은 그 자유에 집착해 드디어 자유라는 것에 속박당하게 돼버리죠. 이 부분도 참 분석하려면 밑도 끝도 없이 분석할 수 있는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번 리뷰는 강연 리뷰도 징계의 거인 리뷰도 아닌 요즘 엔딩이 왜 이렇게 같은가에 대한 얘기니까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여하튼 근본적으로 징계의 거인의 장르는 복수물 혹은 다크 판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소년 만화를 곁들인 거죠. 두 번째는 납득 가능한 에렌의 상황입니다. 그저 거인들만이 적인 줄 알았더니 바다 너머 마레라는 적이 있었으며 그 적들은 설득되기는커녕 자신들을 악마화하고 있다. 그렇다고 단순히 공포 수준에서 적을 견제하기에는 이미 비공정의 발전으로 거인의 공포 자체가 퇴색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본인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이 분노의 원망과 복수의 연쇄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적을 학살할 수밖에 없다 까지만 해서 원작이 대단히 논란이 되었죠. 그래서 애니에서는 여기에 여러 시도를 했으나 실패했으며 결국 본인 또한 자유의 노예였음을 자백하고 문제의 그 대사도 수정해 개연성을 확실히 잡게 됩니다. 아주 잠깐만 이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좀 하자면, 분명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부분을 더 보완 수정해 애니라는 매체로 한 단계 더 발전된 작품을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박수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징계의 거인이 매번 달고 다녔던 문제인 우익 문제 혹은 전쟁, 학살, 미화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자세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덕분에 저도 이 작품을 편하게 호평할 수 있었던 거고요.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본인의 소신을 꺾은 게 아닙니다. 적어도 작가가 원래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필력과 연출의 부족으로 다르게 논란이 되기에 애니에서 더 가다듬고 수정했던 거죠.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하게 만들었다는 자신의 부족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소신을 꺾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하튼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에렌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무엇보다 본인도 결국 사랑하는 사람 손에 최후를 맞이한다는 엔딩을 보여줘 호평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징계의 거인이 인기에 힘입어 그저 거인들끼리 싸움 혹은 마레를 그저 악마화해서 주인공 에렌이 이겨내고 막 시조도 설득해 기적적으로 수명을 늘려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미카사랑도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했다면 이 작품은 별로 그렇게 크게 호평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저런 전개 자체도 잘 풀어냈다면 나쁘지는 않겠지만 글쎄요, 적어도 저는 이런 명작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작가의 소신 있는 뚝심이 명작을 만들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징계의 거인 파트만 도대체 몇 분을 녹음하는 거야? 본인의 소신을 갖고 뚝심 있게 간 작품 두 번째, 바로 니세코이. 여기서 잠깐 왜 소년 만화 얘기하는데 하렘 러브 코미디가 섞이는 건가요?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저 단 한 번도 소년 만화를 깐다고 한 적 없습니다. 최근 엔딩이 왜 이렇게 못 같은가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지? 가장 핫했던 작품인 귀멸의 칼날,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최애아이. 여기서 제가 안 봐서 깔 수 없던 주술의 전, 현지 진행형 작살 나고 있지만 엔딩이 안 나서 못 가는 체인소맨 등이 포함되기는 하는데요. 전 얘들만 깐다고 한 적 없습니다. 여기에 저는 카구야는 고백받고 싶어, 우리는 공부를 못해, 5등분의 신부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요. 도대체 왜 요즘 만화들 엔딩을 다 같이 내는지. 한두 작품이어야지. 한 번 이슈됐던 애들은 다 저 모양 저 꼴이야.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왜 같이 느끼는지가 포인트지만, 여하튼 다시 핵심으로 돌아와서 니세코이를 잠시 보시죠. 니세코이는 야쿠자의 후계자인 남주인공 이치조 라쿠가 적대 세력 갱과의 전쟁을 막기 위해 갱의 후계자인 키리사키 치토게와 가짜 연애를 한다는 스토리인데요. 재미있는 건 이 작품의 러브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로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방금 얘기한 가짜 사랑, 두 번째 포인트는 과거 자물쇠의 주인인 라쿠가 열쇠의 주인과 결혼하자고 약속한 진짜 사랑. 작품이 전개됨에 따라 이 열쇠가 4개까지 늘어나 과연 진짜 열쇠의 주인은 누구인가가 포인트이며, 동시에 과거와 상관없이 현재 썸타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포인트,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요. 사실 제목부터 니세코이, 즉 가짜 사랑이고 핵심 전개도 그렇고 타이틀도 그렇고 누가 봐도 결국 최후의 승자는 치토게라는 게 뻔하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엔딩은 그 뻔한 것대로 치토게와 사귀게 됩니다. 아니
아니 그러면 뭐 뚝심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 아니냐 라고 하기에는 이 작품이 히로인 경쟁이 정말 치열했다는 겁니다. 분명 타이틀 히로인은 치토게이기는 하나 매번 인기 순위에서 밀린 것도 있고 엄청난 열성팬을 가지고 있는 마리카도 있고 무엇보다 그 타이틀 히로인의 자리를 위협하는 서브 히로인이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오노데라였다는 거죠. 지금이야 엥? 오노데라가 누구길래 저렇게 요라님? 하실 텐데 아마 우리 때 오타쿠 분들이라면 오노데라는 사랑이다 라는 문장을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흑발 청순 다정 귀여움 이 모든 것을 맥스치를 찍는 진짜 이 히로인을 사랑하지 않는 팬이 없다고 할 정도로 압도적 인기 1위를 달렸던 캐릭터. 그렇기에 한때 사랑 이퀄 오노데라라는 얘기가 돌았던 그 캐릭터. ありがとう。嬉しい。すごく嬉しい。 아 근데 뭔가 찬양의 힘이 약한 거 아니냐고요? 그럴 수밖에요. 저는 사실 오노데라보다 추구미파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누가 이어지는지 알 바가 아니었습니다. 추구미는 열쇠조차 받지 못했던 패배 확정의 캐릭터였으니까요. 난 그래서 솔직히 추구미 에피소드 나올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 패배가 확정이거든. 이렇듯 바로 서브 히로인의 인기가 가히 압도적인 상황이었기에 노선 자체를 틀어버릴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노선을 튼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뭐 어떤 작품 마냥 겁나 뜬금없이 인기 바닥짓고 있는 수영캐나 정말 접점이 없었던 넷째를 고르는 작품들과 비교해서 충분히 납득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팬들도 충분히 이해해줬을 거고요. 그만큼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작가도 저는 흔들렸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뚝심있게 타이틀 히로인인 치토게의 편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재밌는 건 이 치토게를 선택하는 스토리도 정말 맛돌이인 게 과거의 열쇠의 주인이자 진짜 사랑의 대상자는 바로 오노데라였다는 거. 그렇기에 과거도 현재도 치토게는 가짜 사랑이었는데 그 가짜 사랑을 하면서 결국 진짜 사랑을 하게 되었다는 단순하지만 아주 깔끔 퍼펙트한 서사를 완성시켰다는 거. 이런 깔끔 완벽 맛돌이 서사를 냈기에 그렇게 압도적 인기를 가지고 있었던 오노데라 파들도 작품에 승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뚝심이 있었기에 저는 니세코이를 수작이라고 생각하며 하렘 러브 코미디의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쓰레기의 본망. 제가 이 작품을 가져온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최애아의 그림 작가와 이 작품의 작가가 동일한 작가라는 점. 두 번째는 이 작품의 엔딩은 위에서 얘기한 두 작품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찝찝하다는 겁니다. 아니, 두 번째야 지금 이 이유의 주제에 해당되니까 그렇다 치고 첫 번째는 굳이 언급을 왜 하느냐? 제가 전에 최애아의 리뷰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스토리 작가가 분명 카구야의 아카사카 아카인 것은 맞나 스토리 내에서 적지 않게 그림 작가 요코야리 맹고의 향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요코야리 맹고의 작품에는 어떤 향기가 나는가? 必ず見つけ出して俺の手で殺すまでは絶対に殺してやる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작품 내 복수물적인 요소들, 특히나 최종 보스의 캐릭터성은 심히 맹고 선생님의 아이디어가 아닌가. 물론 공식적으로는 영향을 전혀 주지 않았다고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줬다면 맹고 선생님이 아카 선생님의 폭주를 막았어야 한다고 봐요. 진짜 뜯어 말렸어야죠, 맹고 센세.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맹고 센세의 작품들은 하나같이 논란 그 자체이기는 하나 단 한 번도 엔딩이 납득이 안 가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 중심에는 맹고 센세의 대표작 쓰레기의 본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얘가 어떻길래 그러냐고요?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짧게 먼저 얘기하자면 진짜 팬들이 원하는 거 하나도 안 이루어주고 그냥 본인 원하는 대로 마이웨이 결말을 내버려서 분명 납득도 가고 이 엔딩이 맞는데 짜증나고 찝찝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작가한테 졌다고 표현해요. 그럼 도대체 뭐가 어떻길래 그런가? 작품 자체의 엔딩은 그냥 보셔서 확인하기를 추천드리고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 인물의 엔딩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드릴게요. 바로 미나가와 아카네. 작품의 제목답게 이 작품에 나오는 캐릭터들은 다 어떤 면에 있어서 핀트가 하나씩 나간 쓰레기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쓰레기 오브 쓰레기인 게 바로 이 친구입니다. 도대체 어떤 친구냐? 우선 본인 취미 생활이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는 거입니다. 그니까 좀 과하게 얘기해서 NTR이 취미인 거예요. 楽しみ搾取されるあなたの顔
어떤 여자애가 어떤 남자애를 짝사랑한다? 그럼 바로 유혹 시작이에요. 거기에 뭐 15금 19금 그런 거 없어. 막 대놓고 유혹하고 호텔 가고 장난 아닙니다. 그래놓고 그 상대방이 분해하고 질투하는 모습,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희열을 느껴요. 그러고서 단물 다 빠졌다? 그럼 가차없이 버립니다. 진짜 아주 큰 뭐냐, 아주 유명한 십새끼? 자, 이런 캐릭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진짜 제발 패가망신했으면 좋겠다. 쟤도 진짜 철저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냥 그 돔공연 오메데또 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실제로 막 주변에서 얘한테 복수, 한해, 만해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카나이 나루미라는 애랑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삽니다. 아니 이게 뭔 억장 와르르 맨션 같은 소리인가? 오레군 너는 이걸 좋은 엔딩이랍시고 얘기하는 거냐? 드디어 네가 도엠인 것을 밝히는 거냐?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선 이 작품의 제목이 뭔가요? 네, 쓰레기의 본망이죠. 본망이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즉슨 이 작품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이 작품 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들, 그니까 여기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이루는가가 중요한 거지 누가 패가망신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도 여기서 그 누구도 저 쓰레기의 패가망신을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원하는 건 이 작품을 읽고 있는 독자들 뿐인데 맹고 센세는 팬들의 본망 따위는 알 바가 아니었던 거죠. 아까 얘기한 복수를 한 해만에 했던 캐릭터요? 그래봤자 하나비 정도인데 하나비가 원했던 것은 결국 복수가 아닌 진정한 사랑을 이루는 것이기에 그녀의 본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캐릭터적으로 봤을 때도 애초에 아카네는 그렇게 복수당할 캐릭터가 아니에요. 아카네는 기본적으로 여왕님 캐릭터이며 다른 캐릭터들을 진정으로 사랑해 빼앗은 것이 아닌 상대방을 망가지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빼앗은 겁니다. 일종의 놀이인 거죠. 全然タイプじゃないもの。 그걸 알게 돼서 상대방 남자가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 뭐 어쩌라고 입니다. 결국 유혹당하고 흔들린 건 당사자들이고 서로 즐길 만큼 즐겼으니 안녕 빠이빠이예요. 아님 뭐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어 이 잘못된 길을 바로잡는 구원자가 되겠다? 혹은 똑같이 당한 만큼 복수를 해주겠다? 뻘 생각하고 있네 입니다. 애초에 사랑하는 대상으로 보지도 않았고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해요. 놀이에 잘잘못이 어디 있어. 그런 생각 자체도 새로운 유의로서 즐기는 게 아카네입니다. 저기에 유혹당해 저런 전개가 펼쳐진다? 오히려 캐릭터성 붕괴예요. 아님 그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네. 카나의 나루미가 대신 복수해주면 되지 않느냐? 네, 절대 그럴 리 없으니까 되려 아카네가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게 개연성도 캐릭터성 면에서도 맞아요. 뭐 도대체 어떤 캐릭터성이냐?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카나이 저 자식도 제정신은 아니에요. 다른 의미로 얘도 대단한 쓰레기인데 그걸 한번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다른 의미로 혀를 차게 될걸요? 結婚してください。めちゃくちゃ浮気しますよ。いいんですか？やったー。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캐릭터성이 붕괴되는 거고 스토리 방향성으로도 맞지 않는 건데 그래도 좋으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맹고 센세는 쌈무시하고 아주 지조 있게 맞는 길을 가시니 납득은 되고 맞는 길인데 뭔가 대단히 찝찝하고 짜증이 나는, 근데 또 이게 맞아서 뭘 할 말이 없는, 내가 살면서 이런 작품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잘 만든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좋은 예시 심지어 줄인다고 줄였는데 벌써 이렇게 됐다고? 정말 거짓말하지마.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이 좋은 예시의 작품들과 비교해 얼마나 작품들이 죽 썼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 몰랐어요. 이야, 이거 끝나기는 하냐?